안녕하세요. 마사통의 마사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태국 마사지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태국 마사지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총 6편의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번 동영상부터는 몇 편에 걸쳐서 태국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보면 마사지 자체의 불법성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진상짓들이나 협박들을 일삼는 일명 개진상들에 대하여 다뤄볼까 합니다. 이 진상들에 대한 부분들은 태국 마사지 뿐만이 아니고 중국 마사지든지 아니면 현재 어떠한 종류의 마사지업을 하고 있는 마사지 업주분들에게도 공통된 골칫거리이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요. 이번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그 진상님들이 가게에 와서 진상을 부리는 생생한 현장의 상황들을 제가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들 중에 첫 번째 파일인 돈을 잃어버렸다며 억지를 부리며 진상을 부리는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이나 특히 현재 직접 마사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마사지업에 관심이 있으신 예비 업주 분들이라면 이 동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경험들을 간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태국 마사지 샵에 와서 진상짓들을 하는 진상들 중에는 하다못해 섹스를 안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진상들로부터 별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업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진상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마사지를 받고 실컷 자고 일어나서 나중에 자기는 마사지를 안 받았다며 다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술을 안 마셔도 잠이 사르르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당연히 골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서는 마사지 자체를 아예 안 받았다고 우기는 것이죠. 손님이 술을 마셨으니 관리사가 이를 악용해서 진짜로 마사지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리사가 시간을 엄수해서 마사지를 했다고 이해시키면서 관리사가 마사지하는 방에 들어가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장면을 CCTV 화면으로 보여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마사지를 다시 해주거나 환불을 해달라고 하며,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마사지사가 합법적인 자격이 있냐, 불법 체류자가 아니냐고 하는 등의 약점들을 거론한다는 자체는 분명 마사지 샵의 약점을 알고 그런 억지를 부려도 업주는 꼼짝 못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말인 것이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사지를 받다가 또는 마사지를 받은 후에 돈이 없어졌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태국 관리사들이 손님의 돈을 훔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태국 관리사들도 손님의 돈을 훔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개연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벽장을 이용하게 하거나 손님이 방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밖으로 나오면 관리사 혼자만이 방에 남아 있지 않게 하고, 항상 손님이 나올 때는 같이 방에서 나오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무조건 돈을 잃어버렸다면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 경우도 똑같이 그 진실의 여부와 합리적인 상황 판단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샵이나 태국 관리사들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 그런 점들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샵의 약점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마사지를 공짜로 받기 위한 수법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마사지를 받고 나서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했다면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문제는 업주 측면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은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관리사들이 진짜로 업주 몰래 그런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그 누군가가 그 가게를 그런 문제로 죽여서 가게를 싸게 먹으려고 작업을 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손님으로 온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성매매법은 성을 팔은 또는 성을 산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 양벌 처벌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했다며 그 손님 자신이 그런 것을 문제 삼아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진짜로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거나 또는 자기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감수한다라는 것은 그런 자신의 희생보다도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니 건전하게 마사지만 하는 샵이라면 그런 일이 발생될 일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미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마사지 외에 다른 그런 서비스를 해서 생기는 문제는 진짜로 업주 몰래 관리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업주가 100%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기에 업주의 의도와 가게 운영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도 어떠한 다른 문제들과 같이 모든 마사지 샵에는 결국 경찰이 개입되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했느냐 아니냐의 진실 공방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업주는 무조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손님이 성매매를 주장해서 경찰이 개입되면 업주는 태국 관리사의 비자 문제와 의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업주들의 약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명 작업을 치는 거라는 말인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남녀 커플이 와서 같은 방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남자 손님이 태국 여자 관리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돈을 뜯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남자 손님의 여자친구도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태국 관리사가 남자의 성기를 만진다거나 신체 은밀한 부분을 만지면서 성추행을 한다는 것이 상황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업주는 마사지샵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로 인해 결국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뜯겨주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마사지샵 업주들의 공통된 약점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들이고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들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목이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라고 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마사지를 받다가 진짜로 어떤 충격이나 관리사의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보통적으로 그러고 다니는 협박범들은 그 한 곳에서만 그러고 다니지 않고 이곳저곳 여러 태국 마사지 샵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업주들이 공유하는 정보들로 인하여 이놈이네 라고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별별 개 진상들이 다 있지만 지금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진상 케이스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업주들에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과 일들로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들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노하우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미 제가 예고해 드렸듯이 몇 편에 걸쳐서 제가 예전에 샵을 운영했을 때 일어났었던 상황들을 직접 대처하면서 녹음했었던 현장 상황들에 대한 녹음 파일들을 공개할 것인데요. 이 녹음 파일들이 현재 샵을 운영 중이신 업주분들에게는 유사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 요령들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며 일반 시청자분들께는 쏠쏠한 재미를 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진상들의 유행은 수백 가지이고 그런 진상들의 개개인의 스타일과 그 진상이 샵들의 약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각 상대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처방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니 무조건적으로 저의 경우들과 똑같이 대처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려드릴 저의 모든 녹음 파일들은 타인의 대화들을 제가 불법적으로 몰래
녹음한 것들이 아닌 제가 그 대화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직접 녹음했었던 내용들임을 밝힙니다. 자, 이제 들려드릴 녹음 파일은 돈이 없어졌다고 생떼를 부리는 진상 손님 편입니다. 다들 한번 들어보시죠. 뭐 없어지신 게 있으세요? 현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지셨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CCTV 보면 다 나와요. 네. 없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얼마가 있으셨는데 얼마가 없어지셨어요? 10몇만 원 찾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하라고 예. 올라갔는데 예. 한 7만 원 정도 얼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고요, 고객님. 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없어진 거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18만 원인가 내가 그럼 찾아온 거를 여기서 계산한 거를 갖다 오고 예. 그리고 예. 얼마가 남았는지를 내가 여기서 와야 되지. 그러니까 그 제가 확인을 7만 하시고 원, 8만 원인가 있는 걸 보고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일단은 하셔야죠.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약간 지금 딱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로 남을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요, 저희는 영업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비해서 손님이 만약에 방에 있었잖아요. 화장실을 가든 샤워를 하든 물을 먹으러 나오실 때 같이 관리사가 나와요. CCTV에 다 보이게.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저희가 제가 고객님 방에 들어갈 일도 없고요. 다시 한번 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어떤 미스가 있는지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죠. 세게가 아니고 이거는요 굉장히 그러면-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니까 결론은 도둑질을 해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 제가 된다는 얘기죠. 도둑질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제가 그래서 없어진 것 같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없어졌습니다라고 확신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다라고 제가 말씀하시면 안 보고 돼요. 올게요, 그럼. 예, 보세요. 다시 확인. 한번 보고 지금 없는 확인하세요. 건지. 예. 근데 왜 없어지셨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쉬십니다. 좀 앉아 계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아니, 돈 마사지 안 받으셨으니까 가져가시라고요. 내가 안 받아도 예. 됐으니까 왜 안 받으세요? 내가 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 마사지를 안 받으셨으니까 가져가시라고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뭐야 그게? 예? 응? 연말에 다 가라 그래. 왜 가라 그래요? 씨발 장난 아니잖아. 근데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아니 예. 나랑 지금 예. 동생이 지금 와가지고 한 게 뭐야? 내가 엄청나게 기분나고 내가 아니, 정도 하는 건다 돈을 있잖아. 잊어버리셨다 그래서 확인하시라 그러고 CCTV 다 보여드린다고 했더니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다 해서 돈이 그렇게 있으시다면서요. 얘기가 나온 거야? 아, 그럼요. 그거는 얘기가 아니지. 왜 그렇게 잊어버리지도 얘기가 나온 게 않았다면 아니지. 않으셨는데 왜 돈을 잊어먹었다고 내가 그러셨어요? 나와서 다시 얘기한 거지. 아니, 여기서 내가 여쭤봤잖아요. 돈을 잃어먹은 거 같으세요? 잊어버리셨으니까 잊어먹었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갔던 그래요, 거지. 갔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확인해서 왔어. 예. 그런데 예.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처음부터 나한테 내가 잊어먹은 피해자님이 많이 이런 얘기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 피해자라고 하셨잖아요. 잊어버리셨다고 확신을 하셨잖아요. 피해자야. 고객님이 피해자라고 확신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하세요. 고객님이 피해자라고 확신하시는 거는 저희 쪽이 피의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짓을 행위를 안 했는데도 제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객님이랑 저와의 대화를 녹취를 했어요.
그래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간 CCTV 녹취 화면이 있고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만 예. 확실하게 해주면 예.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예. 근데 왜 화를 막 내시냐고요? 아, 저도 짜증이 나죠. 고객님 짜증 날 게 없죠. 왜 고객님은 돈을 안 잊어버리셨는데 잊어버리셨다고 우리 쪽에다가 항의를 하셨는데 그게 왜 고객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없으면- 거지. 그러면은 팩트를 가지고 예, 팩트가 그거예요. 이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다 했어요. 여기서 10분 동안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가 다 CCTV 다 있고 다 있다고 하니까 막 잊어버렸다고 항의하시다가 아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찾으셔서 제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화가 나야 된다면 저희 쪽이 화가 나야지 왜 화를 내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하는 것까지 해볼게. 그거는 가만히 두고 봐봐. 빈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다 이때까지의 그대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다 녹취되어 있고요. 근데 뭐요? 그리고 고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가시긴다고 하길래 제가 마사지는 안 해드렸으니까 돈을 내드린다고 했더니 돈도 안 받으신다고 하시고 뭐 저한테 뭐 하자는 거냐고 막 그러시고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한 예. 거는 예. 이제 이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건 아니지. 어떻게 왜냐? 아닌데요? 저는 들어왔다. 제가 봤을 때 조심 들어가. 그래 알았다. 고객님 봤을 때 뭐가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팩트가 안 나왔잖아. 그리고 팩트는 그런 게 제가 여기서 있다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팩트는요. 아니 그거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 그러면은 예. 내가 예. 바지를 뒤지고 뭐를 뒤졌을 때 해서 뭐 아가씨도 피더라도 되게 하려고 그래서 뒤졌는데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왜 없지? 이래가지고 왔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 얘기를 할게. 그런 거를 뭐 누구 하나 챙겨주기 위해서 온 건데. 그걸 근데 가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얘기하면 아니고요. 그럼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님이 맨 처음에 돈을 잊어버리셨다고 확신을 하시면서 잊어먹었다고 못을 박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셨단 말이에요. 신으라고. 네, 여기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잊어먹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돈을 잊어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었대요. 그럼 얼마를 잊어먹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10몇만 원에서 돈을 내고 나머지 돈이 없다. 50년? 10몇만 원에서 돈을 내고 나머지 돈이 없다 그러셨어요. 안 돌려주셔야지. 돈이요? 아까 아니, 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뭐를요? 저기 뭐야 동영상이라도 봐야지. 아니 돈 찾으셨다면서요. 아니 동영상에도 찾으셨다면서요. 돈. 동영상을 보자고 나는. 동영상을 보자고. 돈 가져가시고요. 돈 가져가시고요. 고객님 맘대로 하세요. 저희는 도둑놈 없고요. 도둑질 한 적 없으니까요. 맘대로 하시라고요. 나는 이건 네.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동영상이고 뭐고 아까 돈 찾으셨다고 하셨고요. 지금에 와서 또 동영상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돈을 찾았는데 왜 동영상을 왜 보여줍니까? 돈을 찾으셨다면서요 아까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네. 돈을 찾으셨다면서요. 이거를 갖다가 훔쳐갔다라는 얘기. 아니 이게 아니라 돈을 찾으셨다면서요 방에서. 아니 어쨌거나 찾았으면 뭐하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훔쳐갔다 뭐하다 이 얘기는 안 해. 내가 못 찾았으니까 그거에 돈 대해서 찾으셨다면서요 아까는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아니 돈 잊어먹은 거 방에서 찾았더니 있다 그러셨잖아요. 녹취 다 돼 있어요. 그냥 녹취돼 있으니까
예, 근데 뭘 돈 찾으셨다면서 무슨 동영상을 보여달래요? 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보여드려요? 돈을 찾으셨는데. 아, 내가 그렇게 보내지. 그걸 왜 봐요? 왜요? 그거는 제 자유에 의해서 보내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내가 거예요. 볼 이유가 있어요? 뭐, 그거를 왜 마음대로 보세요? 돈을 못 찾으셨다 하면 내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려요. 근데 돈을 찾으셨다는데 왜 보여드려요, 그거를? 예. 자,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편에는 가격이 비싸다며 공무원 사칭까지 하며 협박하는 진상편을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편들도 꼭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사통의 마사장이었습니다.